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걱정도 늘어나시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마음 먹으면서도 지난번 결과가 좋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 망설여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70대가 넘으면 더 꼼꼼히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혹시 그 검진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로 함께 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명입니다. 오늘은 제 오랜 진료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건강검진이 어르신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68%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때문에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검사가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많이 검사할수록 좋다는 우리의 상식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서울에 사시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분은 해마다 종합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전립선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덜컥 겁이나 수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수술 후 요실금이라는 후유증이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혹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종류여서 실제로는 치료가 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수술로 남은 삶의 질만 떨어진 셈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진단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건강검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검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어떤 검사는 과감히 거절해도 괜찮은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70대 이후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정보가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건강검진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는 내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은 무엇일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핵심 정리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과잉 진단입니다. 과잉 진단이란 실제로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를 질병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자주 받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이상들이 모두 발견되고 그것이 꼭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덜컥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부산의 76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는데 자녀들의 권유로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에 아밀로미터 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즉시 조직검사를 권했고 겁에 질린 할머니는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검사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셨고 목 통증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갑상선 결절은 70대 어르신 절반 이상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하며 대부분 암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침습적 검사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건강검진에는 내시경, 조직검사, 혈관조영술처럼 몸 안에 기구를 넣거나 조직을 떼어내는 침습적 검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세 최영감님은 정기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장에 구멍이 나는 장천공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회복하는데 꼬박 6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력이 크게 줄고 면역력도 떨어져 이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사실 최 영감님처럼 8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의 위험이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클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침습적 검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성인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 증가입니다. 검진에서 사소한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부작용이나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윤정희 어르신의 경우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한 후 심한 근육통과 무기력증이 생겨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윤 어르신의 연세와 체중을 고려했을 때 처방된 약물 용량이 너무 높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부작용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게 되었고 결국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불필요한 약물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응급실 방문 원인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중에는 가짜 양성, 위양성이 종종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검사 결과상으로는 병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결과는 당연히 재검사나 추가 검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강민준 어르신은 폐 CT 검사에서 작은 그림자가 발견되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추가 검사와 재검사를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밥맛을 잃고 체중이 7kg이나 빠졌습니다. 결국 다행히 암이 아닌 양성결절로 판명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강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석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몸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검진 결과에 따른 과도한 의료 개입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 약물 치료, 시술이나 수술 등
다양한 의료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이러한 의료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흔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83세 오미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심장판막에 약간의 석회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증상이 없었음에도 의사는 예방 차원에서 중재 시술을 권했고 할머니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결국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해야 했고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경미한 석회화는 83세 어르신에게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면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젊은 성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70대 이후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걱정이 더 커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70대 이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점검 항목 5가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검사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치매, 뇌졸중, 심장병 등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그 목표치가 젊은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혈압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어지럼증, 낙상, 인지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가정용 혈압계로 꾸준히 혈압을 재고 기록하시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혈압이 150/90 매치구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온다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수축기 혈압, 높은 혈압을 130 미만으로 너무 무리하게 낮추기보다는 140에서 150 사이 정도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검사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병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 신장병, 시력 저하 등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혈당을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려고 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저혈당은 낙상, 인지장애를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당화혈색소,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 목표를 젊은 성인보다 조금 높게 잡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7.5%에서 8.0% 정도를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는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로 인한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검사는 시력 및 청력 검사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노인성 난청 등은 초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7세 한상진 어르신은 3년 넘게 청력이 서서히 떨어졌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가족들과의 대화가 힘들어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뒤늦게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그분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달라질 수 있었는데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후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필요한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넘어지면서 고관절, 엉덩이뼈, 골절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65세 이후, 남성은 70세 이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골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면 이 3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초고령이시거나 다른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검사 결과가 실제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